이제 15일에 국회의장 선거가 있어요. 예, 이것도 좀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께서 직접 샤라웃을 해준 것도 있고 그 조정식 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을 했을 때부터 사실 뭐 조정식이 국회의장 나온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사실 그 박찬대 의원 당대표 떨어진 이후에 제가 대통령님이 상처를 많이 입으신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뒤로는 거의 이제 대놓고 시그널을 줍니다. 예, 그 박찬대 의원 때도 뭐 여러 가지 우회적으로 시그널을 많이 줬는데, 이게 민주당 당원들 중에 털레반들이 많은 관계로, 예, 그 정도 이제 지적 능력이 안 돼요.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그리고 이제 뭐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 막 SNS로 올리고, 또 그 경기지사 선거 때도 대통령께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죠. 예, 그 한준호 의원을 사실상 뭐 대놓고 밀었는데, 그걸 뭐 정청래가 뭐 영상을 못 쓰게 만들고, 이 또 덜 떨어진 탈레반들이 추미애를 다 찍는 바람에, 그 명파리를 하면서 왜 또 추미애를 찍습니까? 그래서 한준호 의원이 결선까지만 갔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뭐 대통령께서 거의 노골적으로 사인을 뭐 감사패도 주고, 영상도 보내주고, 뭐 수단과 방법을 하실 수 있는 선에서는 다 시그널을 줬는데, 야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제 환장하는 거지. 제가 봐도 저는 민주당 당원들이 이 정도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지 몰랐어. 이 정도로 대통령이 거의 뭐 낙점을 하다시피 공천을 직접 하다시피 뭐 시그널을 주는데,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추미애 찍고 뭐 이러는 당이니까 대통령께서 상처를 좀 많이 입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조정식 의원도 그 대통령 정무특보를 오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정무특보를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특보를 임명한 게 뭐 일을 시키려고 임명을 했겠습니까? 예, 조정식 아니면 정무특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조정식을 정무특보로 임명을 했겠어요. 그냥 시그널 주는 거지 그냥. 예?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그 못 알아듣는 게 여론조사에 보면은 박지원이 40%가 나오잖아. 조정식 10%. 예? 여론조사에 보면은 조정식 10%. 그 다음에 박지원 40%가 나와요. 제가 다른 사람은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뭐 그 다른 만약에 후보가 친문 쪽에서 나왔다, 친청 쪽에서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박지원 의원을 80이 넘으신 어르신을 국회의장 하면은 그 큰일 나요. 예, 진짜 질입니다. 예, 개헌 문제는 언제 제가 시간 날 때 지방선거 끝나면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개헌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개헌을 하면 무조건 내각제인 줄 알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박지원은 내각제파예요. 본인이 그건 소신이야. 그러니까 내각제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이원 집정부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박지원 의원의 생각인데, 그 이원제 집정부제라는 게 이제 유사 내각제죠. 내각제가 좀 변형된 형태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는데 대통령은 이제 외치만 담당을 하고 내치는 이제 국회에서 담당을 하는, 총리가 담당을 하는 이런 이제 체제로 가자는 건데, 그거는 뭐 내각제를 약간 변형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이제 개헌을 하자라는 건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유사 내각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웃겨요. 내각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민주당에. 그러잖아. 내각제 하면 막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데 또 박지원을 찍어. 그리고 국회의장, 그 80이 넘으신 분이 국회의장을 하면 큰일 나는 게 뭐냐 하면은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되면은 남성분들은 그 전립선이 약화되잖아요. 예, 전립선이 약화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좀 자주 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니까, 예전에는 아주 오줌 참는 거는 제가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화장실을 진짜 거의 안 갑니다, 저는.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안 되더라고요. 예, 화장실을 자주 가요. 근데 국회의장을 하면은 이제 화장실을 못 가고, 화장실 못 가면은 이제 질릴 수가 있어. 진짜 이거는 제가 유실금 얘기하는데, 그 유시면은 이제 입이 요실금인 거고, 우리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요실금일 가능성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지금 정상적으로 국회의장 업무를 하기가 좀 부적절한 그런 어떤 신체 상태에 있는데, 그런 분을 국회의장으로 지지를 하는 건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이게 80대 국회의장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각제를 하면은 부르르 떠는 분들이 내각제를 대부분 반대하는데 내각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의원 집정부제를 하겠다라는 박지원을 지지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털레반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 영상 잠깐 보시고 뭐 국회의장 선거 뭐 길게 얘기할 건 없는데 잠깐 얘기하고 가시죠. 22대 후반기 국회 입법부 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6선의 조정식, 5선의 김태년, 박지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최초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는 점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윤소희 기자입니다. 국가의전 서열 2위이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뒤를 이어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일제감치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에 나선 조정식, 김태년, 박지원 의원, 민주당 후보 등록일을 맞아 일제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맡았던 6선의 조 의원은 민생국회, 국민주권국회를 만들어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와의 호흡과 안정감입니다. 지금은 손발을 맞춰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국정 철학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함께 뛰며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자라는 국회의장을 내세운 5선의 김태년 의원은 민생경제 전략회의체를 신설해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일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1인 헌법기관인 300분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가의 방향을 설계하고 함께 완수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일 잘하는 국회의장상을 만들겠습니다. 경험과 연륜을 강점으로 내세운 박지원 의원도 모든 것을 바쳐 인류국회를 만들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두 분의 후보들은 저보다 20살, 22살 아래입니다. 60대 초반인데 총리도 한번 하고 조정 잘하니까 장관도 하고 저의 정치력, 경험, 경륜, 경력을 꼭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평가해서 도와주셨으면. 원내 제1당이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한 뒤 본회의 표결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인 셈. 특히 이번 선거에는 의원 투표뿐 아니라 처음으로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돼 결과의 변수로 꼽힙니다. 오는 11일과 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 이어 13일 의원총회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거에는 4선의 남인순, 민홍철 의원이 경쟁합니다. 네, 15일이 아니고 13일이네요. 예, 5월 13일에 이제 국회의장 선거를 하게 됩니다. 예, 권리당원 20%, 그 다음에 의원 투표 80%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친명 의원이 이제 몇 명이나 될까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100명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 공소 취소 모임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100명이 조금 넘었는데 뭐 그 중에서는 친명이 아닌 의원들도 뭐 포함이 좀 일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친명 의원들이 한 100명 정도 뭐 이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는데 뭐 그 중에서도 또 박지원 의원하고 또 가까운 인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정식 의원이 한 50% 정도를 득표하지 않을까 의원 투표에서는 그러면 뭐 당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20%의 이제 그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게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식 의원이 50%를 돌파를 못해서 이게 또 뭐 결선 투표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절반 이상을 조정식 의원이 득표를 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이제 저는 높다고는 보는데 이게 여론조사를 지금 돌려보면은 제가 지금 한심해요. 민주당 당원들의 40% 이상이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정치에 이제 패인 거예요. 유튜브에 얼굴 많이 내밀고, 뭐, 농담 따먹기 잘하고, 뭐, 정치에 제가, 희화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법사위하고 유튜브에서, 예, 박지원 의원이 그동안 자기 정치를 나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뭐, 인지도 면에서는 지금 조정식 의원보다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당원 투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이제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 이재명이 총 결집을 해야 돼요, 지금. 예, 총 결집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건.
그 그냥 인지도만 보고 박지원 찍는 이런 어리석은 분들이 절반 이상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응? 40%면은 나머지 60%는 이제 다른 후보들을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류 이재명이 지금은 절반 이상 된다라고 봅니다. 김민석 총리 지금 뭐 지지도가 정청래보다 조금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그 친명 우리 당원들 유권자들만 우리 권리당원들만 총 결집을 하면은 박지원이 이제 국회의장이 될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문제죠. 또 인기 투표 하시는 분들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분들 나오면 안 된다. 친명은 무조건 조정식이다. 뭐 대통령께서 사인을 주실 만큼 주셨기 때문에 친명들이 다 찍으면 최소한 박찬대 의원이 득표한 정도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 40% 이상 나오면은 무난하게 당선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40% 이상만 되면은. 그래서 친명들은 무조건 조정식으로 가야 된다. 이것만 이제 제대로 해주시면은 이번에 이제 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투표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국회의장 관심이 없다 나는, 그래갖고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투표 안 했다가 이제 또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무조건 투표를 해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원내대표 투표 같은 경우에는 단독 출마여가지고 뭐 투표를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국회의장 투표를 뭐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투표를 안 하셨다가 인지도 높은 박지원이 이게 뒤집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를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진짜 이거 국회의장까지 꼬여버리면은 이거 당대표 완전히 뭐 또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 생각 안 하고 박지원을 국회의장으로 앉혀놓으면은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님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개헌은 해야 돼요, 여러분. 개헌 얘기만 나오면은 뭐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개헌을 안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연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그 책임 총리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책임 총리제를 또 내각제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그 몇몇 유튜버들이 있어요. 근데 책임 총리제는 이재명 대통령님 공약이야.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각제 수준의 책임 총리제로 갈지 어떤 수준으로 책임 총리제를 할지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개헌을 하자, 뭐 책임 총리제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헌은 무조건 해야 돼. 연임제 개헌은 4년 연임제 개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 총리제 문제는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총리의 권한을 어디까지 이제 보장을 할 것이고, 총리를 어떤 식으로 임명을 할 것인지는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면 되는 문제지, 책임 총리제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는 다 내각제다. 이거 뭐 내각제 무새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과대망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를 기본에 두고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국회의장 출마를 하면서도 조정식 국회의장은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 개헌을 하자라고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지원 의원은 뭐 이미 본인이 소신이다라고 얘기도 했고, 이원 집정부제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소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박지원이 만약에 국회의장이 돼버리면은 4년 연임제, 중임제 이거 개헌을 하는 것, 이것도 꼬일 수가 있어요. 이 개헌을 추진하면서 본인 의사대로 이원 집정부제 모양새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꼬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장하고 당대표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5.18을 헌법에 명시를 하자, 이것도 개헌이 쉽지가 않잖아요.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가지고. 근데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하자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절대 동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연임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찬성을 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대통령님 더 잘 알아. 유튜버들 말 듣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검찰개혁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그 유튜버들이 뭐 변호사들 몇 명 데려다 놓고 그걸 선동해가지고 조국
검찰한테 유리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생쇼를 한 거지. 아니 검찰개혁을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각제를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재명 대통령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응? 근데 무슨 내각제 타령이야. 내각제는 여론조사에 보면은 10% 지지하는 사람이 10%도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제에 대한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확대 강화하는 이런 요소가 되는데 그걸 뭐 자기 권리를 왜 의원들한테 넘겨줍니까? 그래서 내각제파가 민주당 안에 뭐 일부 뭐 기득권 정치인들이 뭐 내각제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다수가 지금 의원들 다수가 그저 대통령제를 선호를 해요. 그래서 내각제 개헌이 안 되면 안 됐지 내각제 개헌이 되지는 않는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은 박지원이 그걸 이제 꼬아놓는다는 거지. 그래서 연임제 개헌까지 이제 망쳐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18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이런 정도의 개헌도 지금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서 못하고 있는데 연임제 개헌을 하려면 다음에 민주당이 200석이 나와야 돼요. 민주당이 200석이 나와야 연임제 개헌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개헌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전적으로 물론 내각제 개헌을 뭐 우리가 찬성하고 이런 건 아니고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뭐 개헌 얘기만 하면 내각제래. 어디서 저는 그 희한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런 얘기를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개헌을 안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 연임을 못 하는데 대통령이 연임해야 된다라고 도배질은 하면서 개헌은 하지 말자. 개헌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수박이다. 아니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 꺼냈을 때 그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잘했다고 그랬어. 근데 그 정청래랑 그거 막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튜버들이랑 정청래랑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원식이 수박이다. 우원식이 내각제로 가려고 그런다. 자기 정치한다. 막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개헌 논의조차 막아버렸어. 그런데 대선 때 만약에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을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연임을 하는 거였잖아. 근데 우원식을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악마화를 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원식 의장도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됐고 물론 뭐 개헌이 쉽지는 않았겠죠. 지금 분위기를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를 않을 거기 때문에 개헌이 이제 쉽지는 않았을 텐데 만약에 걔네들이 우왕좌왕할 때 그냥 싹 밀고 들어가가지고 얼렁뚱땅 4년 연임제로 개헌을 해버렸으면 지금 우리가 뭐 연임을 해야 되니 마느니 가지고 막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 민주당 내부에서 그때도 정청래가 제일 앞장섰어요, 여러분. 정청래가 SNS에다 글을 바로 올려가지고 무슨 개헌이냐? 지금은 내란 종식해야 된다. 아니 개헌도 내란 종식의 일부인 거야. 그래서 뭐 개헌 얘기만 하면 뭐 내각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대단히 모자란 얘기예요. 그 초딩만도 못한 거야. 오늘 그 국무회의에 참여 청와대 간 초딩들 수준의 그런 정치적인 안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 유튜버를 한다고 저는 이빨을 까고 앉아 있는지 진짜 한심하고 그때도 진짜 열받았어. 저는 뭐 좀 욕을 먹긴 먹었는데 그때도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내각제 세력이니 무슨 뭐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물론 싹 차단을 해버렸죠 제가. 그래서 개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 대통령제 지금 5년 단임제 이게 책임 정치가 안 된다라는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꼭 연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대통령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4년 연임제 혹은 중임제로 개헌을 해서 책임보다 책임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고 그 개헌 얘기 까는 분들은 그 이재명 대통령님 앞길을 막는 거예요. 그 뭐 좀 알고나 떠드세요.